3월 27일, 네, 저는 공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제가 영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그 평론가, 영화 칼럼니스트 김주철의 영화 이야기, 요 원고를 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우선, 아카데미상 3월 27일, 오늘이네요, 오늘. 네. 이제 내일 오전에 그 종편에서 이제 독점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94회죠. 94회째. 어떤 작품, 어떤 인물들에게 또 상이 주어질까요? 아카데미상 91년 역사, 알짜 5개 부문 수상작은 단 3편 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영화가 바로 클로데트 콜버트와 클라크 케이블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1934년작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이 태포인드 원나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작품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리스마 쩌는 포스 있는 바로 잭 니콜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정신병원을 이제 무대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다뤘는데, 원작자인 켄 캐시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과 다르게 각색이 됐다고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작가들의 이제 이게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 대단하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만의 그 작품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현대 미국 영화 가운데 가장 불꽃 튀는 장면으로 점철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잭 니콜슨은요, 전 잘생겼다고 보는데 남들은 너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개성 강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 아카데미 주연상을 상복이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연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조연상을 딱 한 번 수상한 연기의 달인이다. 연기의 달인. 우리가 흔히 모 프로그램에서 생활의 달인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달인인 거예요. 1937년생이니까 이제 83세. 요때 이제 보면 1960년대 6년간 딱 한 번 결혼 생활을 한 이후 여러 여자들과 약간 호색한이었네요. 데이트만 즐기면서 자식을 여러 낳은 거예요. 사실혼이었는데 영리한 독신 생활을 지속해온 이 영리한이라는 게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은 이제 뭔가 그거 속박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는 개그맨 오빠하고 오늘 통화를 하다가 오빠 뭐 이랬더니 그래 그동안 그렇잖아도 궁금했었어, 잘 지냈지? 이러길래 내가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마누라가 옆에 있을 때는 전화를 잘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그맨 오빠. 그래서 왜요 오빠? 오빠 나랑 뭐 돼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여자가 전화 오는 걸 싫어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그동안 평생 먹여 살렸는데 언니한테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뭐 등기가 오빠 앞으로 돼 있는 게 없나 봐요?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제 그러는데, 결혼 생활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 또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자, 보면은 감독 밀러스 푸먼 역시 감독상 2회 수상. 대단합니다. 거장인데 이 1984년작인 아마데우스가 뻐꾸기 이후 이제 또 한 번의 그 감독상을 안긴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주요 5개 부문 수상의 이제 그 세 번째 영화를 소개하면 이게 91년작인 이제 바로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좀 약간 좀 잔인하기도 했었고, 저는 좀 약간 어렸을 때 봐가지고요, 되게 놀랬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5개 부문 수상의 세 번째 영화는 1991년작인 양들의 침묵. 네, 기억나시죠? The Silence of the Lambs. 그래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공포 영화였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좀비 공포 영화, 뭐 좀비도 뭐 레지던트 이블, 뭐 그다음에 뭐 브레이드 러너, 아니면 약간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영화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그 아가사 크리스티처럼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범인이 누구일까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점점 저도 이게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들어요. 이게 약간 그런 장면들을 보고 막 기괴한 걸 보다 보면은 뭔가 그 생활 자체가 저도 약간 우울해지고 이제 젖어들어서 요즘은 약간 로맨틱물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양들의 침묵도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 아우 뭐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라고도 할 수 있죠. 나무주연상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가 된 케이스 조디 포스터가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터머스 해리스의 베스트셀러인데 이제 엽기적 내용의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수상에 걸맞게 만들어진 수작이다. 이전에는 이제 코미디 장르에 익숙했던 감독이 피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재주가 좋아요. 막 이렇게 선혈이 낭자하고 막 피가 튀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심리전을 막 하면서도 아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피에 의지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관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말 많이 안 하고 말 많은 사람이 지거든요. 별로 막 설명 안 하고 사람 딱 이렇게 응시하면서 평조로 어조가 딱 괜찮겠어? 이런 사람 진짜 무섭지 않아요? 네. 딱 이렇게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안 웃어. 그러면서 입은 웃고 있는데 이제 또 거꾸로 얘기했네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이제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정말? 이런 사람 무섭죠. 얼마나 그 수많은 어떤 삶의 그 노하우와 네, 그 경험이 어우러진 그런 결과물일까요? 조디 포스터는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FBI의 애송이 수습 요원인데 지하 감옥에 감금돼 있는 전직이 정신과 의사인 살인마를 상대로 하는 신경전이 압권이다. 예. 우리가 가장 피말리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몸으로 치고받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관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머리 쓰고 여기서 머리 쓰고 그 신경전은요 사람 자체를 완전히 지치게 하죠. 그래서 그 신경전 심리전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를 자동으로 나가떨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그런 어떤 작전들을 펼치잖아요. 아 근데 정말 피곤해요. 근데 그런 관계는 피곤해서 오래 갈 필요가 없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죠. 보면 어둡고 기괴한 감방에서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두 사람의 대화 모습. 지금도 약간 모골이 소면해지네요. 그리고 포스터와 조디 포스터와 앤서니 홉킨스가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핵심적 장면으로 꼽히는데 특히 그 남자가 한 인구조사원이 날 시험을 하던 적이 있어. 그런데 나는 와인을 곁들여 그의 간을 먹어버렸지 라고 말할 때에 아주 그 어떤 그 악마 같은 모습, 사탄 연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엔 소설의 내용이 일단 충격적이었고 이제 원작을 읽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원작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솔직히 그 장면들을 상상들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스릴러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 동화를 읽을 때 거기에 이 뇌가 벌써 가 있어서 그 장면 자체를 재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영화로 만들기에는 좀 약간 지난하다,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중론. 애초에는 이제 소설의 내용이 이제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심이 약한 사람, 일단 간이 작은 사람들은 보기가 좀 힘든 내용이었는데 이런 여론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감독이 3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감독이 바뀌면 배우들도 몰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디렉터의 마인드나 그런 어떤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할베리 같은 경우가 이제 74년 만에 흑인이 이제 여우 주연상을 탄 그래 너무 감격적인 그런 이제 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할베리는 이제 미인대 출신이었는데 할베리 같은 경우에 연기가 이제 잘 이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때 처음에 그
예전에 마약쟁이, 이게 약물 중독자 이제 연기로 사무엘 잭슨하고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감독이 너무 예뻐서 안 된다고 오디션에서 이렇게 노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연기, 메소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약물 중독자처럼 행동하고 막 그 한 2주 동안 목욕 안 해가지고 막 냄새가 막 엄청 나서 주변에서 뭐라 그럴 정도로 그 영화에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칼날 같은 예민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중간에 이제 3번이나 바뀌었으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말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평상시에는 아는 사람들인데 주중 담당 PD가 주말엔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는 PD가 계속해서 연달아 바뀌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멘탈이 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 희한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낯선 환경을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런 어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3월 이제 27일 오늘인데 오늘 이 아카데미상 94회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시상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미국의 아카데미상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는 상은 이제 없잖아요. 네,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양들의 침묵. 그래서 이 세 편이 바로 아카데미상 역사상 알짜 5개 부문 수상작 중에 단 3편뿐이라는 거. 모르죠, 뭐 또 이번 아카데미상에 또 그런 어떤 기록이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기록이란 건 항상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이제 점점 정점을 향해서 지금 뭐 약간 관리도 안 되고 뭐 검사 자체도 지금 뭐 아주 우왕좌왕하고 여러모로 좀 심란한 그런 이제 때거든요. 꽃은 폈지만 그냥 근처에 잠깐 산책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방역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하고의 교류까지 뭐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스스로의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마음을 차분히 가지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